철수는 여자친구인 영희와 데이트를 끝내고 항상 그녀를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줬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몸이 너무 피곤했고 미안한데 오늘은 데려다주기 힘들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에 영희는 혼자 가는 거 무서워하는 거 알잖아. 너 정말 무심한 사람이야 라고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철수는 이 말을 듣고 보니 영희의 입장에선 속상했을 테니 맞는 말 같기도 하면서도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죠. 그날 둘은 기분이 좋지 않은 채로 데이트를 끝내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철수는 정말 무심한 사람일까요? 영희는 철수에게 속상함을 느꼈으니 충분히 저렇게 말해도 괜찮은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영희의 표현 방식에 있습니다. 속상함을 표현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철수의 일시적인 행동에 대해 표현하지 않고 철수라는 그 사람 자체에 대해 무심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죠. 이는 타인에 대한 비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의 갈등이 해결되기는커녕 서로 기분이 좋지 않은 채 데이트가 마무리되었던 것이죠. 만약 영희가 철수에게 오늘은 데려다주지 않는다니 이 결정이 나에겐 서운해 와 같이 철수의 그 일시적인 행동에 대해서만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다면 철수는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해 비난받았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을 것이고 기분도 크게 나쁘지 않았을 것이고 그날 데이트는 생산적인 대화로 마무리되었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았을 겁니다. 무엇보다 인간은 단편적으로 판단 내릴 수 없습니다. 누구나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이 있고 잘할 때가 있고 못할 때가 있으며 착할 때가 있고 이기적일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렇게 다양한 면이 합쳐져서 인간이라는 한 인격체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 단편적인 것만 보지 않고 다양한 면을 보려고 하는 것을 무지개 사고법이라고 하죠. 정신과 전문의 박용철의 저서 당신의 감정에는 당신만의 사연이 있다에서는 이렇게 영희와 철수의 사례처럼 우리가 흔히 놓치고 있는 인간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관계 방식에는 어떤 게 더 있고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당위적 기대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자신만의 기준과 기대가 무조건 맞다고, 그래서 무조건 충족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당위적 기대는 관계를 박살내는 1등 공신입니다. 앞서 집에 데려다주지 않는 철수에게 속상함을 느낀 영희는 왜 그랬던 것일까요? 바로 철수는 자신을 데려다줘야 한다는 기대와 기준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누구나 기대와 기준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런 자신의 기대와 기준이 여러 상황이나 다른 타인의 관점에선 틀릴 수 있겠다고 유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위적 기대에 해당됩니다. 철수가 영희를 데려다주면 감사한 일인 것이지 데려다주지 않는다고 철수가 영희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은 사실 아닙니다. 그저 영희의 마음속에 형성된 자신만의 기대와 기준으로 인해 스스로 분노와 속상한 감정을 느끼게 된 것일 뿐이죠. 만약 영희가 철수를 자신의 기준과 기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면 사실 부정적인 감정 자체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로의 관계도 갈등 없이 훨씬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겠죠. 발달심리학자 피아제는 2에서 7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피아제는 아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A라는 소년은 아버지의 잉크병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버지를 도와주려는 마음에 잉크병을 채워 넣었다가 실수로 잉크병을 떨어뜨려 식탁부에 거대한 얼룩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B라는 소년의 집에도 잉크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B는 단순히 재미를 위해 아버지 몰래 잉크병을 가지고 놀다가 실수로 떨어뜨려 식탁부에 작은 얼룩을 남겼습니다. A는 도우려는 의도가 있었지만 큰 실수를 저질렀고 B는 아버지 몰래 장난치다가 작은 실수를 저질렀는데요. 피아제는 이 둘 중 누가 더 잘못한 것인지 2에서 7세의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이들은 의도와 상관없이 더 큰 얼룩을 만든 A가 더 잘못한 것이라고 선택했죠. 하지만 아이들은 성숙하게 되면서 점점 의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준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마음을 전하고자 했던 따뜻한 의도가 좋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죠. 하지만 여전히 미성숙한 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설거지를 도와주다가 실수로 그릇을 깨트린 친구에게 도와주려고 했던 의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결과만 두고 분노하는 것이죠.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마음을 더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가장 본질적인 의도를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오늘은 이렇게 정신과 전문의 박용철의 저서 당신의 감정에는 당신만의 사연이 있다를 통해 관계에 도움이 되는 올바른 사고와 대화법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는데요. 도서에는 이 외에도 내 마음을 이해하는 법, 부정적인 감정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법, 다양한 관계의 문제를 개선하는 법 등 마음과 심리에 대한 유용한 내용들이 많으니 관심 있으시다면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